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번 내신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작년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아마 실제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작품은 몇 작품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 나눠줬듯이 뭐 실제 수능 특강에서는 한 대여섯 작품? 아마 이 여섯 작품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매 주마다 프린트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작품이나 혹은 뭐 유사한 작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매주마다 프린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쌤이 프린트 주면 거기 다 기출 문제들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번에도 보니까 뭐 수능 특강에 실렸던 거 수능 특강 문제,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 출제됐었을 때 그 수능 문제, 그 다음에 그 2019년도 고3 7월 모의고사에도 또 정을성전이 실렸었는데 거기에서 19년도 7월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잖아. 그치? 이 문제들 변형 문제도 실제로 꽤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다 선생님이 분석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다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작품을 끝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때 다 돼가지고 한 2, 3주 날 잡아서 문제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험 때 좀 임박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낫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계획은 3월달은 일단 문학작품 중심으로만 본문 중심으로만 수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4월달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수업을 할 거예요. 물론 그때도 4월달도 작품은 계속 추가가 되긴 할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시험 전주까지 프린트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물론 수업을 하겠지만 사실 뭐 그런 본문 수업이야 일주일치 같은 게 금방금방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1시간 반은 뭐 문제 풀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도 한번 우리가 싹 다 짚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좀 멍한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변형 문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 학교 수업 잘 듣고 이러면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한다면.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치? 뻥치고 있네. 공부 빼고 하고 있겠지? 자,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몇 개 풀었어요 그래도. 몇 개? 몇 작품 됐다. 몇 작품?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서 첫 번째 프린트 정을선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곁들여가지고 선생님이 그 첫 번째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왔던 작품 중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라고 하는 작품 나이덕의 그 작품과 그것과 연계해서 배우면 좋은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안도현의 간격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지문 자체가 오늘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업 자체는 그렇게 금방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정을선전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란다 쌤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소설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사실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 출제 방향과 좀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작품 연계라고 해서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 줄거리나 이런 걸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정을선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을선전의 갈래는 국문소설. 국문소설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아니, 국문소설의 뜻이 뭐냐고. 우리로서. 그렇지, 한글로 쓴 소설입니다. 알겠습니까? 한문으로 쓰여지면 한문소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소설. 한 집안의 문제를 소설로 쓰는 걸 우리는 가정소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성격은 전기적.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바로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일대기죠. 인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렇죠. 이렇게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주제는 자, 유추연의 계모 노씨와 그렇죠. 정을선의 정열 부인 조씨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 이게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자, 전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초반부는 그렇죠. 바로 남녀 주인공들의 결연 즉 남녀 주인공들이 결혼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중반은 계모와의 갈등.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이거 계모형 소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품에 일단 그 첫 번째 부분은 계모형 소설의 모습을 띱니다. 알겠습니까? 계모형 소설하면 어때? 계모는 항상 어떤 사람이야? 계모는 그치 나쁜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 집안에 원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계모가 뭐 어떤 이유로 원래 어머니가 없어지고 계모와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들어온 계모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계모형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은 그렇죠? 후반은 바로 남편을 둘러싼 아내들의 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후반부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쟁총형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치? 바로 가정 내에서 서로 다툼,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모르는 표정인데? 응. 편집적인 논평이 어. 서술자가 어. 뭔가 판단하는 거죠. 그치. 서술자가 그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인물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 평가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찌하니 슬프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슬프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인물이 지금 슬픔을 느낀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빨리 적었구만.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부분 줄거리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정승상의 아들 을선은 그쵸? 자, 여기서 이 을선이 바로 중심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을선은 바로 뭐다? 유승상의 딸인 추연을 보고 이제 상사병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쵸? 됐습니까? 자, 정치 집안의 청혼으로 두 사람은 혼약을 하게 되는데
계모 노씨가 추연을 시기하여 사촌 오빠를 시켜 추연을 모함한다. 자,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다? 계모형 소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 왜?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뭐다? 뭡니까? 계모형 소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모가 바로 여주인공을 어떻게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을선이 떠나고 억울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된 추연은 홀령이 되어 배회하고, 그렇죠?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 추연이 홀령이 되어서 배회를 하더라는 거죠. 역시 이런 것도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반면에 또 추연이 살던 익주라고 하는 도시는 배촌이 된다. 마을이 전부 다 통째로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을선은 추연의 유모에게서 자초지정을 듣고 추연의 홀령을 만나 추연을 회생시킨다. 그렇죠?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지? 바로 죽었던 사람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전기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추연은 충렬 부인이 되어 을선의 사랑을 받으니 을선의 또 다른 부인이자 초왕의 딸인 정렬 부인 조씨가 이를 시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일종의 계모형 소설 내용의 끝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을선은 바로 뭐다? 추연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을선에게는 그 전에 부인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정렬 부인이 조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 두 명의 부인 사이에 일단 갈등을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쟁총형 소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회생시킨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계모형 소설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추연은 충렬 부인이 되어 을선의 사랑을 받으니까 을선의 또 다른 부인이자 초왕의 딸인 정렬 부인 조씨가 이를 시기를 하더라는 거죠. 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 부인이 남장한 시비를 보내어 충렬 부인을 오해받게 하니 시어머니가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한다. 시비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난 충렬 부인은 을선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본 을선이 집에 돌아와 진상을 밝혀내고 정렬 부인 조씨를 처벌한다. 을선은 충렬 부인과 아들을 구한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이 부인 쟁총형 소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통해서 일종의 고전 소설의 특징인 중에 하나죠. 바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춘현이 죽여주면 해피엔딩이야. 응? 춘현이만 죽으면 해피엔딩이야. 자,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명탐정 코난이나 김전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범인은 둘 같다는 그치? 그렇죠? 자, 그래서 중국 송나라 때 정승상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 을선을 얻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인물의 태어나는 장면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을선을 얻고, 바로 여기서는 인물인 정을선의 탄생을 다루고 있고, 이거는 바로 일대기죠. 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승상의 친구인 유승상은 딸 추연을 얻는다. 유승상의 부인은 추연을 낳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후실로 들어온 노씨는 추연을 박대한다. 이후 을선과 추연은 사랑에 빠져 혼약한다. 그러나 노씨의 음모로 을선은 추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떠나고 추연은 자신의 억울함을 혈서로 넘긴 후 자결한다. 이후 천지신명의 분노로 노씨가 죽고 추연의 원혼이 출몰하면서 유승상 및 부근 마을의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서 보면 천지신명의 분노 때문에 계모인 노씨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그치, 바로 권선징악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 권선징악적 가치관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한편 조왕의 딸과 결혼하고 승상의 자리에 오른 을서는 추연의 유모에게서 그간의 사연을 듣고 선인에게서 구한 약으로 추연을 살린다. 죽었다 살아난 추연은 을선과 결혼하여 충렬 부인에 봉해지고 조왕의 딸인 정렬 부인과 갈등하게 된다. 마침 서용의 반란으로 을선이 대원수로 출전하게 되자, 그렇죠? 출전하게 되자 충렬 부인은 정렬 부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된다. 12금섬은 자, 충렬 부인을 옥에서 탈출시킨 후 충렬 부인의 옷을 입고 대신 죽고 금섬의 오라비는 을선에게 충렬 부인의 서간을 전한다. 충렬 부인은 지함에 숨어 아이를 낳지만 오랫동안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한편 서간을 읽고 집으로 돌아온 을사는 충렬 부인을 구하고 정렬 부인을 처벌한다. 이후 을선과 충렬 부인은 영화를 누리다가 한날 한시에 죽는다. 그렇죠. 여기서도 바로 인물의 죽음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대기적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줄거리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밑에 줄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기는 하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또 다른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뭐 앞부분이 이제 계모형 소설이고 뒷부분이 쟁총형 소설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이 쟁총형 소설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던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 쟁총형 소설 부분은 바로 인물 간의 대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인물 간의 대립이 그저 단순히 1대1의 대립이 아니라 다수 대 다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정렬 부인 추연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정렬 부인 조 씨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단체적인 그런 갈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력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인물들의 그런 그 행동에 의해 가지고도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또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지문은 2025학년도 수능 특강에 실렸던 작품이죠. 부분이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역시 마지막 이제 후반부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하루는 기운이 쇠진하여 죽기에 임하였더니 문득 해산하니, 해산한다는 건 이제 애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뭐 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산하니 여러 날 굶은 산모가, 자, 여기서 지금 여러 날 굶은 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겠어? 당연히 그치, 바로 충렬 부인 유씨, 즉 추연을 나타내죠. 그죠? 추연이에요? 이름은 추연이고, 뭐지? 춘연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성준 오케이? 왜?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일선이 엄마 아니었어요? 어? 일선이 엄마 아니었어요? 아니 유씨. 예. 이거는 지금 소설 마지막 부분이라니까요. 마지막. 우리 앞에서 줄거리 봤잖아, 그렇지? 줄거리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충렬 부인은 지함에 숨어서 아이를 낳지만 오랫동안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알겠습니까? 그냥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죽을 거 다 죽고 살 거 다 살고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설의 거의 마지막 막바지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 날 굶은 산모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서술자가 얘기하죠. 바로 편집자죠. 논평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충렬군이 지금 뭡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신을 수습하여 태어난 아이를 보니 이곳 남자아이건을, 그렇죠? 유씨가 지금 사내 아이를 낳은 거죠. 자, 일이 일비하여 한편으로는 기쁘고, 왜?
조선시대는 아들 낳으면 장땡인 거야. 알겠습니까? 대를 잇는 거니까. 알겠죠? 아들 낳으면 장땡이 사회니까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쁘기는 했지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일비, 한편으로는 슬퍼. 왜? 지금 자기는 뭡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숨어가지고 땅속 밑에 굴에서 지금 애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도 지금 여러 날 굶어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황인데 애가 태어났으니 애를 또 먹일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희일비하여 탄식하고 한탄하기를 박명간제로 금섬이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그렇죠? 자 여기서 이 금섬이라고 하는 인물 그렇죠? 그 다음에 월매라고 하는 인물 요 두 사람은 바로 뭐다? 충렬 부인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추연의 한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아니하리요 하여 아이를 안고 이르되 내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이 지함 속에 들었으니 뉘라서 살리리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함 속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바로 뭐다? 충렬 부인이 몸을 숨기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지함 속에 들었으니 뉘라서 살리리요 하며 목이 메어 탄식하니 그 부모의 참혹함과 슬픔을 이루 측량치 못할너라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부모의 슬픔과 뭡니까? 참혹함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가늠할지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편집자적 논평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중략 부분 지나가지고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다 적었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원수가 이에 청총마을을 채찍질하여 필마 단계로 3일 만에 황성에 듣다라니 그래서 집안의 일을 알아채고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나온 거죠. 자, 이때 조씨가 다시 형틀을 차리고 월매를 잡아내어 형틀에 올려매고 어미 취재하여 하며 유부인의 간 곳을 묻되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조씨는 정렬 부인은 충렬 부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충렬 부인의 그 뭡니까 시녀였던 월매를 지금 고문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유부인이 간 곳 그렇죠? 이것이 바로 조씨 즉 정렬 부인이 조씨가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 곳을 묻되 종시 승복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재촉하는지라. 그렇죠? 나는 말 못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조씨가 치다 못하여 그치고 차후에 혹 탄론할까 겁을 내어 가만히 수건으로 목을 메어 거의 죽게 되었더니 즉 월매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자, 뜻밖의 승상이 필마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 정이 들어오더니 문득 보니 한 여자가 백목으로 목을 메었거늘 놀라 자세히 보니 바로 월매라. 바삐 끌어놓고 살펴보니 몸에 유혈이 낭자하여 정신을 모르는지라. 즉시 약을 흘려 넣으니 익숙한 후 정신을 차려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차리지 못하니 승상이 불쌍히 여겨 이에 약물을 구호하며 쾌히 정신을 진정하고는 원수가 연고를 자세히 물으니 그렇죠? 자세히 물으니 월매가 이에 금섬이 죽은 일과 유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함 속에 계심을 자세히 고하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씨로 인해서 유씨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걸 자세하게 알렸다는 거죠. 자, 고하니 승상이 분하여 급히 월매를 앞세우고 구렁에 가보니 유부인이 월매의 양식에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해산함에 옥중이 허한 중 월매가 옥중에 고남에 어찌 양식을 이으리요.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찌 양식을 이으리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양식을 이을 수 없었다라고 서술자가 개입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죠. 이거는 판단이 아니라 뭡니까? 양식을 이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날을 질곡함에 기운이 쇠진하고 자, 쇠진하고 지기가 일신에 사무치니 몸이 부어 얼굴이 변형되어 능히 알아볼 수 없는지라 그 가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리요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추연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충렬 부인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막 너무 못 먹어가지고 기아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몸이 붓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까? 배도 막 배만 뻘럭하게 복수가 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막 붓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정렬 부인이 그렇게 일종의 영양실조 상태가 돼서 몸이 부으니까 그 모습이 어찌 너무나 가련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 모습을 보고 서술자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라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아이와 부인을 월매로 하여금 보호하라 하고 내당에 들어가 왕비께 배우니, 그래서 왕비는 바로 승상의 친모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왕비는 승상의 친모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정을 써내 엄마죠. 마마 보인가봐요. 엄마한테 일들을 받네, 그지? 자, 왕비께 배우니 왕비가 크게 반겨 승상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만리전장에가 대공을 세우고 무사히 돌아오니 노무의 마음이 즐겁기 측량없도다. 그렇죠? 지금 승상이 바로 뭡니까? 전쟁에 나와서 큰 승리를 이루고 왔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나 내가 출전한 후 간에 불축한 일이 있으니,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충렬 부인이 지금 모함을 받아가지고 바람을 폈다고 지금 모함을 받은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불축한 일이 있으니 그 통한한 말을 어찌다 형언하리요 하고 충렬 부인의 자초지정을 말하니 승상이 고하기를 모치는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처음에 충렬의 방에 간부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요. 노무의 서사촌 복록이 와서 이리이리 하기로 알았노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승상이 대로하여 복록을 찾으니 복록이 관계가 발각되어 두려워하며 벌써 도주하였거늘 승상이 외당에 나와 형틀을 배설하고 옥조를 잡아들여 국문하되,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오는 지금 복록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조씨를 돕는 뭡니까?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록은 바로 조씨, 정렬 부인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자, 너희들이 옥중에 죽은 시신이 충렬 부인이 아닌 줄 어찌 알았으며, 왜? 충렬 부인 대신에 누가 죽었어? 금섬이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옥중에 죽은 시신이 충렬 부인이 아닌 줄 어찌 알았으며 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뭐다? 충렬 부인 대신 금섬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앞부분 우리 줄거리에서도 봤지만 금섬이 자기가 이제 충렬 부인인 척하고 죽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찌 알았으며 그 말을 누구더러 하였느냐? 은이치 말고 바른 대로 아래라 하는 소리 우레와 같으니, 우레가 마치 뭡니까? 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 번개와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자, 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다. 자, 뭐뭐같이 뭐뭐있냐 뭐뭐듯이 무슨 법? 그치, 지규죠. 그쵸? 바로 비유, 즉 지규를
통해서 그렇죠? 엄숙한 분위기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엄중하게 막 힘을 내는 그렇게 뭐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레와 같으니 옥졸들이 황급하여 고하기라. 여기서 이제 비유뿐만 아니라 과장도 같이 쓰였어요. 알겠죠? 진짜 천둥 소리만큼 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과장도 포함됩니다. 알겠죠? 자, 옥졸들이 황급하여 고하기를 소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마는 염습할 때에 보니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하여 부인과 다름을 소인 등이 의심하여 서로 말할 적에 정렬 부인의 시비 금년이 마침 지나가다가 듣고 묻기에 소인이 안면에 얽매여 말하고 행여 누설치 말라 당부하올 뿐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금년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바로 뭐야? 정렬 부인의 시비잖아, 그치?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정렬 부인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성과 월매는 바로 뭐야? 충렬 부인의 조력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복록하고 금년은 바로 뭐다? 정렬 부인의 조력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수 대 다수의 그런 대립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뭡니까? 그래서 당부할 뿐이요. 후일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누구밖에 없었다? 금년이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금년이를 통해서 정렬 부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렬 부인이 계책을 꾸몄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승상이 들은 후 대로하여 크게 화를 내어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좌우를 꾸짖어 금년을 바삐 잡아들이라 호령하니 노복 등이 황황하여 금년을 잡아다 계하에 꿀리니 계하는 계단 아래라는 뜻이에요. 계단 아래 무릎을 꿇리니 승상이 도성으로 묻기를 높은 소리로 묻기를 너는 옥졸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였느냐? 금년이 혼비백산하여 아뢰기를 정렬 부인이 금은을 많이 주며 개교를 가르쳐 남복을 입고 충렬 부인 침소에 들어가 병풍 뒤에 숨었던 일.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이실 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그래서 금년이 지금 정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실대로 다 부는 거죠. 그쵸?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정렬 부인이 금은을 많이 주며 개교를 가르쳐 남복을 입고 충렬 부인 침소에 들어가 병풍 뒤에 숨었던 거.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남장을 해가지고 남자인 척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다? 금년이 말한 사건의 전말 첫 번째죠. 즉 충렬 부인이 바람 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숨었던 일과 정렬 부인이 거짓 병든 체함에 충렬 부인이 놀라 문명하고 탕약을 갈아들여 밤이 깊도록 간병하시니 정렬 부인이 병이 잠깐 낫다 하고 충렬 부인더러 그만 침소로 가서서 하니 충렬 부인이 마지못하여 침실로 돌아간 후 조부인이 성공록을 청하여 금은을 주고 왕비 친전에 두세 번 참소하던 말. 그쵸? 그래서 조부인이 성공록을 청하여 금은을 주고 왕비 친전에 두세 번을 참소하던 말. 그쵸? 이게 바로 사건의 전말 두 번째. 그쵸? 지금 그 시어머니한테 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람도 역시 정렬 부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참소하던 말을 자초지정을 낱낱이 구하니 왕비가 하늘을 오러 단식하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내 불명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애매한 충녀를 죽일 뻔하였으니 무슨 낯으로 현부를 대면하리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악녀는 바로 누구다? 그쵸, 바로 조신 정렬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부는 여기서 부자는 부부할 때 부자가 지압의 부자도 있지만 아내를 나타내는 부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명한 아내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현부는 바로 누구다?
충렬 부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하고 슬퍼하니 승상이 고하기를. 자, 이는 모친의 허물이 아니었고 소자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죄오니.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 자기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지금 모친을 위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스리지 못한 죄오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탓을 하며 모친을 위로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기꾼이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고 안 속고 속이겠어? 그지?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바라옵건대 모친은 10년치 마소서 왕비가 눈물을 거두고 침석에 누워 일어나지 아니하니 승상이 제3위로하고 즉시 조씨를 잡아들여 계하에 계단 아래 꿀리고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자, 내 죄는 하늘 아래 서지 하늘 아래 서지 못할지니 입으로 다 옮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못할지라. 자, 죽기를 어찌 일시나 용서하려마는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리니 천작게 주달하고 죽이리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자기가 사사롭게 죽이지 못할까? 자기 부인이라요. 어? 아니죠. 앞부분 우리 전체 줄거리 할 때 얘기했잖아. 이 정렬 부인의 그 출신이 뭐였습니까? 왕. 공주였어요. 공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초왕의 딸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공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천작게 주달하고 죽이리라. 그렇죠? 바로 개인사를 천작게 알리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이 여기서도 사실 드러나기는 합니다. 알겠죠?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는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여자 이제 뭡니까? 궁궐에 있는 그런 여자들, 그치? 일종의 내명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여자들 사이에 있던 일도 여자들끼리 보통 밤밤중에 몰래 이제 사약을 매겨서 죽여버린다든지 벌을 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여자들끼리 또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집안에 있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오히려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 정월선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조씨가 애달파 가로되 첩의 죄상이 이미 단로되었으니 상공이 임의대로 하소서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지. 자, 승상이 노하여 큰 칼을 씌워 궁곡에 가둔 후 상소를 지어 천정에 올리니 그 글에 쓰여 있기를 승상 정을서는 돈수백배 하옵고 성상탑전에 올리나이다. 이제 이게 편지 내용인 거죠. 그렇죠? 자, 신이 황명을 받자와 한번 북쳐 서용에게 항복을 받고 백성을 직무하온 후, 그렇죠? 지금 바로 뭐다? 자기가 전쟁에 나갈 업적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성공을 했다는 거죠. 자, 회군하려 하옵더니 신의 집에 급한 소식을 듣고 갑비 올라와 본즉 여차여차한 가변이 있사오니.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시를 해놓고 있죠. 숨기고 있죠. 자,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부끄럽다라고 하는 걸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자신의 감정을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서리법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심정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일이 비록 신의 집 일이오나 스스로 처단하지 못하여 이 연유를 자세히 상달하옵나니 원하옵건대 폐하는 극형으로 국법을 쓰시어 죄인을 밝히 다스리시고 신의 집 12금섬이 상전을 위하여 죽었사오니 그 원혼을 표창하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임금에게 폐하에게 이게 바라는 점을 이렇게 마지막에 제시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자기 집안의 일이라서 너무 부끄럽기는 하지만 임금에게 지금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도합시다. 자, 하였고 그 끝에 유씨가 지함에 들어 해산하고 월매의 충의를 힘입어 연명 보존하였음을 세세하게 주달하였더라. 그렇죠. 상이 본 후에 대경하사 크게 놀라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승상 정을선이 국가의 대공을 여러 번 세운 짐의 주석지신이라 간에 이런 해결한 면이 있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리요. 이 왕명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정렬과 금년의 죄상이 전고에 짝이 없으니 당장에 참수하라. 목을 베라는 거죠. 자, 하시니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이 여인의 제가 중하오나 조왕의 딸이요. 그쵸? 자, 이게 바로 좀 올려놓고 쓰도록 합시다. 자, 이 여인의 죄가 굉장히 중하기는 하지만 이 여자는 바로 조왕의 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참수가 아닌 사약으로 죽이게 된 이유 첫 번째죠. 됐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조왕의 딸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승상의 부인이니 그래도 이제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승상의 부인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유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차명을 쓰심이 너무 과하오니 다시 정교하사 집에서 사사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천자가 옳게 여기사 비답을 내리시되. 자, 여기서 우리가 사약은 뭐 하는 약이야? 그 죽을 때 쓰는 독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자는 왕이 내린. 오, 똑똑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사자는 내릴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임금이 내리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사약의 뜻은. 알겠죠? 그래서 사약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로 치면 옛날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그 신사적으로 죽는 방법이 죽임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참수 목을 베라고 했었는데 바로 뭐다 이러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참수가 아닌 사약을 통해서 죽이게 된다는 거죠. 자, 짐이 덕이 부족하여 경사는 없고 병괴가 일어나니 매우 참괴하도다. 지금 천자 임금도 지금 자신의 탓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밑줄 찍어 씁시다. 바로 짐이 덕이 부족하여 경사는 없고 변개가 일어나니 매우 참괴도다. 그렇죠? 여기서도 바로 뭐다? 자신의 탓을 하는 천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럼 여기서 천자의 말하기랑 앞에서 이제 뭡니까? 그 정을선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로할 때 한 말이랑 공통점은 바로 뭐다? 자신을 탓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비록 그러하나 정렬은 일국 승상의 부인이니 특별히 약을 내려 집에서 죽게 하나니 경은 그리 알고 처리하라. 금손과 월매는 고금에 없는 충빈이 충렬문을 세워 후세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금손과 월매를 지금 그 치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시니 승상이 사언하고 퇴거하여 즉시 조씨를 수재하여 사약하며 금년은 머리를 베고 그 나머지 죄인은 경중을 분간하여 다스리고 금성은 다시 관곽을 갖추어 예로서 장례하고 제 부모는 속량하여 의식을 후이 주어 살게 하고 충렬문을 세워주고 사시로 향화를 받들게 하고 월매는 금성과 같이 하여 충렬부인 집안에 일자 대가를 세우고 노비 전답을 후이 주어 일생을 편케 제도하니라 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을 나타내고 그렇죠? 결말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선 징악적인 주제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2025년 그 수능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